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2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63.51포인트 1.1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의 재선 포기 등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65억 순매도, 기관은 216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09.96포인트, 2.26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인 1872억을 순매도, 기관은 79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버 오류로 인한 IT 대란으로 혼란을 겪은 상황 속에 미국의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결국은 포기하면서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환율은 1388.20, 0.10 상승 전환했습니다. 3시 30분 기준인데요. 내일 새벽 2시에 마감하겠습니다. 간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전격 사퇴 여파에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위험 회피 심리 등의 온달러 환율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은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 에버다임, 데모상한가, HD 현대건설기계, 현대 에버다임 상한가, 데모상한가, HD 현대건설기계, 다산네트웍스, 삼부토건, SG, SY 스틸텍, 해인, HD 현대인프라코아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대화는 두 사람이 양국 정상으로 통화한 2019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락이 해와서 고맙다면서 여러분의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너무 많은 생명과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가족을 파괴한 전쟁은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쪽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쪽에 함께 와서 폭력을 끝내고 번영을 향한 길을 닦는 합의를 협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DS 투자증권은 HD 현대건설기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우선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결국 종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종전 되기 전까지 HD 현대건설기계의 주가가 이 모멘텀으로 우상향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안주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차익 신호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글로벌 IT 대란에 SGI 솔루션, 모니터랩, 사이버원, 센즈랩, 나노브릭, K사인, 벨로크, B2N, 솔트웨어 등 보안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이 업데이터 패치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융 인프라와 통신, 교통 등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는 공항 정상망이 멈추거나 항공편인 개랑 지연되는 등 이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언론사 방송이 중단되거나 은행과 신용카드 업체 등 금융기관 전산망이 마비돼서 입출금과 결제가 멈춘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항공 등 주요 산업 부분에서 전산 시스템이 상당 부분 복구돼서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고 또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먹통이 된 기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일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문제가 된 업데이트를 삭제하는데 피해 업체의 컴퓨터가 수천대거나 해당 업무를 할 IT 직원이 부족할 경우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발생한 이 글로벌 정보기술 IT 대란으로 인한 비용이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이 넘을 수 있고 이 보상은 소송을 거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그래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1.10%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74%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성과지수가 상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LNGC 발주 확대 전망 소식에 HD 한국조선해양, HJ 항공종업, 하나오션, STX 중공업, 태광, 성광배드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신조선가 지수가 187.91포인트 0.13포인트 상승했고 중고성가 지수가 180.09포인트 0.02%를 기록했다면서 이 VLGC 및 컨테이너선 신조 가격 상승이 신조선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신조선가 지수는 역사적 고점과 불과 3.67포인트밖에 차이가 없고 중국의 최근 캐파 확장을 두고 한국 조선소의 수주 점유율 감소와 저가 수주 경쟁, 공급 과잉에 따른 성과 하락을 주의할 필요는 있으나 아직까지 두 국가의 납기 인도 슬롯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 성과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후보 당선 시 LNG 생산 투자 확대에 따라서 PD에서 FID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LNG 액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량의 LNGC 발수는 국내 조선 3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중국의 민영 조선사들의 가스 운반선 LNGC, VLGC, VLELC에 대한 최근 1년 사이의 캐파 확장은 양쯔장 조선을 제외하면 크게 적이지 않은 사항이고 또 국내 3사의 주력 선종 중심의 향후 실적 개선세도 충분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한국 브랜드 판매 호조와 상반기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달성 모멘텀 지속에 아모레퍼시픽, CTK, 넥스트아이,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CNC 인터내셔널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7월 16일과 17일 날 진행한 2024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번 프라임데이 내내 최상위 카테고리인 뷰티 앤 퍼스널 케어에서 코스알엑스의 이제 스네일 머신이 96%, 엑센스, 아모레퍼시픽 화장 관련 건데요. 또 라네즈도 이제 립 클로즈밤, 립 슬리핑 마스크도 아모레퍼시픽 제품이고 또 바이도원스의 또 뷰티 셀렉션 판매 탑 5에 이름을 올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에도 이제 이니스프리, VT, 구달, 티르티르, 아누마, 달바, 조선미녀, 가이 등 다수의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탑 100에 포진되면서 화장품 섹터의 피크아웃을 우려를 종식시켰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초 화장품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에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고 립스 카테고리에서도 이 페리페리의 이 잉크더 밸류 입, 띵크 잇 이런 이제 클리오 또 뭐 롬앤의 주스 라스팅 티너 또 아이패밀리 XC 거 그러니까 뭐 클리오라든지 뭐 아이패밀리 X 역시 판매 50위 안에 랭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한국 화장품 섹터가 저평가 상태라 판단하고 또 잠재력이 높은 브랜드사의 하반기 주가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또 최근에 관세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하면서 48억 2천만 달러, 약 6조 7천억 원으로 반기 기준 가장 높았고 기준 최대치인 2021년 상반기에는 46억 3천만 달러 수치를 3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이 더 컸고 올해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이후로는 전 세계로 퍼진 한류와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한국 영화, 드라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스킨, 로션 등 기초 화장품과 립스틱, 매니큐어 같은 색조 화장품 등 한국의 우수 화장품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수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 대마초 관련 종목들에 또 오늘 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아이큐어, 우리바이오, 에머리지, 메디콕스 등 일부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107일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구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면서 내 결정에 대해서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뒤어서 X에 올린 구 트위터인데요. 올린 글에서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새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0년 대선 후보 내가 내린 첫 결정은 카멜레스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은 내가 내린 최고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또 오늘은 나는 카멜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갔던 TV 토론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 비범죄화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마리아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맞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면서 이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일부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했습니다. 히림, 일신석재, 도화 엔지니어링, 난강통운 등 일부 남북경협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후복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김 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바 있고 퇴임 때까지도 친서들을 주고받았으며 개인적 친분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20일 유세에선 과거도 김정은의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원전 체코 특사 파견 검토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한전 KPS, 우리기술, 한전산업 등 일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이날 용산에서 열린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이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체코의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엔솔과 GM이 그 미국 배터리 상공장 건설 일시 중단과 테슬라의 미국 캘리포니아 판매 감소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모티, LNF, SKC,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 속에 북미 자동차 시장 환경이 국내 업계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 등도 현대차, 현대유야, 현대모비스, 한온십세 등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 GM의 미국 합작법인 얼티엄 셀스가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건설을 최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얼티엄 셀스 제3공장 건립 일시 중단돼 있다며 앞서 GM은 지난 2월에 올해 전기차 생산량을 애초 계획이 40만 대였는데요. 2022년에 발표된 게 10만 대 이상 적은 20만 대에서 30만 대 수준으로 축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5만 대 더 적은 25만 대에서 25만 대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 심화로 기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LG엔솔 관계자도 개별 공장 가동률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이 알려진 가동률보다는 현재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정체되고 있고 전기차 라인을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환해 기존의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고 투자 속도를 조금 늦춘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에 따라 바이든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2차 전지 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도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또 테슬라가 주요 시장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 아산 딜러협회에서 발표한 2분기 신차 등록 대수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 2분기 신차 등록 대수는 52,21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은 작년 2분기 14.6%에서 올해 2분기는 11.3%로
3.3% 낮아졌습니다. 또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고 또 모건 스탠리가 9월 연준이 금리 인하 전에 AI 관련 기술주 비중 축소 공고 소식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SK홀딩스, TFE, 레이저셀,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장의 IT 대란 속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11% 하락했고 엔비디아 2.61, AMD 2.69, 인텔 5.42, TSMC 3.5, 마이크론 2.72%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모건 스탠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에 AI 관련 이 기술주 비중을 줄일 것을 공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TSMC를 추천 종목에서 제외를 했고 삼성전자는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술주는 과매수 상태로 이제는 관망할 때라면서 아시아 주식시장 주도주 변화는 9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에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과열된 기술주를 매도하고 9월 연준 금리 인하 전 소비재 업종 비중을 늘릴 것으로 공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기술주 비중 축소 공고 의견을 낸 것은 지난 22년 10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재집권이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도체법에 따라 이 바이든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등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100% 가져갔고 또 제 생각에 또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밝혔고 또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의 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에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이런 거를 주요 동맹국들에 전한 바 있었습니다. 또 업황 불확실성 확대 지속 속에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성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동국제강, 세아제강, 고려제강, 포스코홀딩스, 세아베스트지주, TSC스틸, 현대PNG스틸 등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성 테마들이 항상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다시 한번 무역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2018년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도입이 됐고 바이든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관세 대신 코톡으로 분류되어 미국 수출량이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10%의 본격적인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제한 중이고 중국, 한국, 일본의 철강 명목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철강 업체들의 수출 여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해외 시장을 확보를 위해 상공적 투자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7월 18일 폐막한 중국의 20차 3중 전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리스크 예방 및 해결과 또 농촌의 현대화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철강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비너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